네, 윤쿨쌤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태양계 역학 5번째 시간 지구의 공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지구의 공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들 중에서 지구 공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겠죠. 다시 자, 지구 오늘 배울 내용의 키워드는 첫 번째 지구의 공전, 그리고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들 중에서 지구 공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이니까 무슨 방향? 그렇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다시 말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바퀴니까 365일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를 돌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60도를 365일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하루에는 약, 정확히는 1보다 좀 더 작죠. 0.9 얼마 나오는데 약 1도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약 1도씩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에 의한 연주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에 의한 연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운동이라는 것은 뭐였죠? 일주운동이라는 것은 1일을 주기로 하는 운동을 일주운동이다 했습니다. 하루 1일을 주기로 하는 운동을 일주운동.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이다 해서 연주운동이 되겠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태양의 연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 별의 연주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태양의 연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태양이 1년을 주기로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처음에 9월 달에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태양이 별자리들 사이를, 멀리 있는 별들의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반시계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태양이 사자 자리에 맺혀 있다가 10월이 되니까 처녀 자리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태양이 천칭 자리로 옮겨갔다가 정갈 자리로, 이렇게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설명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면서 태양을 보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마찬가지로 반시계로 이렇게 연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이 태양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사자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약 1도씩. 왜 태양의 연주운동이 하루에 1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 공전이라는 것은 하루에 1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1도를 움직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태양도 하루에 1도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태양의 연주운동 또한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움직이게 되면은 왜 태양이 이렇게 똑같이 반시계로 움직이느냐?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이 배경이 아니라 일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회전축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일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지구를 제외한 해달별이 전부 다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였다면, 자, 이 경우에는 공전축이 태양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축으로 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도 마찬가지로 지구처럼 반시계로 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태양이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회전축이 되기 때문이다. 지구 공전의 회전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여기에 있는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그럼 왜 황도 12궁이라 하느냐? 태양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가 공전함에 의해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데, 이 황이라는 것은 누르황, 다시 말해서 이 태양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는 길이다 해서 황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도라는 것은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그 태양이 가는 길에 놓여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태양이 황도 12궁 사이를 하루에 1도씩 이동하여서 반시계로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이 걸리는 운동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의 연주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계절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계절 변화가 발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계절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4단계 과정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발생하는데, 계절 변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선생님을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계절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구의 자전축이, 자,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구의 자전축인데, 이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 면이 바로 공전 궤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지구가 66.5도, 다시 말해서 이 공전 궤도면의 단면이라 했을 때 이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자전축 사이의 각도가 66.5도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자전축이 66.5도를 이룬 채로 지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절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계절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 또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계절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되면 계절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이렇게 공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러면은 지구가 어느 위치에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점, 동지점, 추분점, 춘분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아니라 지구가
이 하지점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동지점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춘분점에 오게 되면은 봄이 되는 것이고, 추분점에 오게 되면은 가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계절 변화가, 공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계절 변화가 달라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울어진 채로 공전과 자전을 하다 보면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자, 이 그림 보세요. 가장 태양이 높게 떠 있는 그림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게 떠 있음을, 하지의 남중고도가 다른 고도에 비해서 높게 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의 남중고도가 다른 고도들에 비해서 높게 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남중고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남중고도가 변하게 되느냐?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뜨는 위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자, 이 하지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태양이 뜨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지인데, 선생님 지구가 너무나 조그만해가지고 다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이 위치에 오게 되고, 이 지구가 반시계로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거는 동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겨울이 되고,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여름이 되는데, 일단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해 둬야 됩니다. 남중고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태양이 정남에 떴을 때, 그때의 높이를 말합니다. 태양이 정남에 떴을 때의 높이, 하지 때가 가장 높다는 거. 자, 그러면 왜 하지 때 가장 높냐? 자, 봅시다. 여기가 자전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는 적도가 됩니다. 이 점선이 적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선이 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적도와 적도와 극의 중간 지점에 이쯤에 여러분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평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았을 때 태양이 뜨는 각도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위도에 위치하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양극지방이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은 한 이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평선은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태양이 뜨는 각도는 여기에 있을 때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됐을 때, 사람이 여기 서 있게 되면은,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각도가 동지에 비해서, 동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되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므로 이게 지평선이 되기 때문에, 자, 서로 이루는 각도를 보세요. 겨울에 있을 때에 비해서 여름에 있을 때 태양이 뜨는 높이가 어쩌죠? 훨씬 높은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에 태양이 뜨는 높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남중고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하지 위치에 있을 때와 동지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중위도 지방에서 태양이 뜨는 높이를 바라보면은 하지 때의 태양이 뜨는 높이가 동지 때의 태양이 뜨는 높이보다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춘추부는 동지와 하지의 중간 정도의 높이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춘추분, 가장 남중고도가 낮을 때가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중고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의 길이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하지면은 태양이 이렇게까지 높게 떴다가 다시 져야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져야 되고, 이 경우에는 동지에는
낮은 곳까지 떴다가 집니다. 그러면 태양이 하루 동안 뜨고 지는 시간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높은 데까지 떠야 되면은 낮 동안,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동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낮에, 다시 말해서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지평선 아래, 즉 밤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녁이 금방 오고, 여름에는 늦게까지 해가 떠 있고, 또 겨울에는 저녁이 금방 오고,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태양이 늦게까지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게 되고 태양이 뜨는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게 됩니다. 자, 태양의 남중고도는 하지 때 가장 높게 뜨고 그렇게 높게 떴다 지기 때문에 낮에 오랫동안 하지는 태양이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동지 같은 경우에는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서 낮의 길이가 이거 잘못 썼네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지표면이 받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면적을 의미해요. 똑같은 면적. 쉽게 말해서 같은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여기서 복사라는 것은 빛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태양빛에 의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지의 그림입니다. 하지의 그림을 확대를 시킨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동지의 그림을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극이니까 여기에 적도의 절반 지점인 이쯤이 바로 중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도하고 적도하고 양극을 잇는 이 중간 정도, 바로 이 부분이 중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하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높게 뜨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이렇게 태양이 내리찝니다. 그에 비해서 동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태양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지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지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비출 때와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비쳤을 때 뭐가 똑같은 면적에 쏟아지는 햇빛의 양이 많을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옆에서 비추게 되면은 비춰주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분산이 되어서 똑같은 단위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좁은 면적에 비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단위 면적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전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전등을 이렇게 종이에 대해서 손전등을 바로 위에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이 손전등이 비추는 면적은 좁아지고 이 손전등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비추게 되면은 더 넓은 면적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에 쏟아지는 빛의 양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비쳤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빛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때는 바로 손전등을 위에서 비춘 것처럼 높은 남중고도를 가지기 때문에 태양빛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태양빛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비춰주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에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면적에 태양빛이 많이 쏟아지는 하지, 그리고 같은 면적에 태양빛이 조금 쏟아지는 동지, 뭐가
더 지면이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태양빛이 쏟아지는 하지가 동지에 비해서 훨씬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워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지표면을 달구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분산돼서 비춰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빛의 양은 줄어든 채로 짧은 시간 동안, 동지는 낮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지에는 온도가 높게 치솟게 되는데 동지에는 온도가 높게 치솟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지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되고 동지는 추운 겨울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공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뜨는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 태양이 뜨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 같은 경우는 태양이 높게 떠야 하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동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낮게 뜨기 때문에 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높게 위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지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의 태양빛이 비춰지고 낮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치솟게 되고 동지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 분산돼서 비춰지고 게다가 짧은 시간 동안 비춰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지는 추운 겨울이 되고 하지는 더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절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 계절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울어진 채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 중에서 태양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는 별의 연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과 조금 다릅니다. 자, 별의 연주운동은,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므로 인해서 태양이 반시계로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면서 밤에 이렇게 이 별자리들이 지구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별자리들이 이렇게 뒤편으로 지나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면서 이 배경이 되는 별자리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별자리들이 지구가 움직이면서 지구에 올라탄 사람이 이 별자리들을 바라보면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즉 이렇게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별이 연주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하루에 약 1도씩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씩 이번에는 시계 방향, 태양의 연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이었어. 왜냐하면 태양이 공전의 회전축이었고 별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공전하는 회전축이 아니라 배경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하여 1년을 주기로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1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1년을 주기로 별자리가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자, 다시 그 그림을 보면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구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밤하늘에 물고기 자리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가면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지구가 다시 원래 위치로 들어오면 다시 밤하늘에 물고기 자리가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도 1년을 주기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겉보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절별 별자리, 다시 말해서 황도 12궁 같은 계절별 별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계절별 별자리가 나타나냐?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밤하늘에 비추는 별자리가 비추는 별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둥이 자리가 밤하늘에 보일 테지만 동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궁수 자리나 정갈 자리가 보이게 되겠죠. 이처럼 계절별 별자리가
계절별 별자리가 이렇게 달라진다. 뭐 때문에? 별의 연주운동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유념의 점은 태양의 연주운동에서는 태양이 뭐 사이를 움직였죠? 그렇죠. 황도 12궁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의 연주운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별자리가 됐습니다.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반시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별의 연주운동에서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태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지는 시점을 보고 우리는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칭자리가 태양이 바로 이렇게 태양의 지표면 아래로, 자, 이 그림은 어느 하늘이 될까요? 그렇죠. 태양이 지고 있으니까 서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이렇게 지표면 아래로 내려간 후에 바로 천칭자리가 이 위치에 존재했는데, 하루에 15도씩 천칭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는 쪽으로 천칭자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일어나기 때문에 천칭자리가 이렇게 태양이 지는 서쪽 하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도씩 이동하기 때문에 15일 후면은 몇 도를 이동하게 된다? 그렇지. 15도를 이동을 하게 돼서 천칭자리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던 천칭자리가 15도를 이동해서 이렇게 서쪽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냐? 태양이 지는 시각 후에, 태양이 지고 나서 항상 똑같은 시각 후에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천칭자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날 태양이 지는 시간에 똑같이 천칭자리를 보면 천칭자리가 1도만큼 옮겨져 있고, 다시 15일이 지난 후에 태양이 똑같은 시각에 천칭자리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천칭자리가 이번에는 15도를 이동해서 서쪽으로 15도를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또 15일이 지나면 천칭자리가 이번에는 또 동에서 서쪽으로 15도만큼을 이동해서, 여기가 서쪽 하늘, 태양이 지는 쪽이기 때문에 서쪽 하늘 쪽으로 천칭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봐서 천칭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에서는 뭘 기준으로 한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 태양이 매일 지는 시각에 그 별자리의 위치를 봐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은 다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공전에 의한 증거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에 의한 증거는 1, 2, 3 여기 나온 것처럼 연주시차, 광행차, 별빛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주시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연주시차라는 것은 연주운동처럼 1년을 주기로 보는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가 보는 시차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별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를 시차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 1년을 주기로 우리가 별을 바라봤을 때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100파세크만큼 이상 떨어진 먼 배경별, 다시 말해서 이 먼 배경별이라는 것은 연주시차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서 100파세크 이상 떨어져 있는 먼 배경별, 다시 말해서 이 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별들이 먼 배경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별이 먼 배경별이 되겠습니다. 이 먼 배경별을 기준으로 가까운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 다시 말해서 자, 지구가 E1에 위치해 있을 때와 지구가 E2에 위치했을 때 이 별이 이 먼 배경별을 기준으로 있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E1에 있을 때는 별이 이 세 개의 별의 오른쪽 끝에 존재했는데, 지구가 반시계만큼을 공전을 해서 E2의 위치에 왔을 때 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별 사이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이 S1과 S2의 위치를 계속 왔다 갔다, 1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주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관측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여기서 관측했을 때는 별이 여기에 이렇게 맺히게 되지만, 반대로 지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반대쪽에서 관측하게 되면은 이 별들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에 의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이동이 아닌 이상 별의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과 별 사이를 이렇게 또 다른 어떠한 가까운 별이 이동해 간다는 것은 지구 공전에 의한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행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행차라는 것은 빛이 이동하는 경로에 차이가 발생한다. 빛이 이동하는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광행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별빛의 실제 방향과 관측 가능한 별빛의 방향, 다시 말해서 별빛의 겉보기 방향에 의해 겉보기 방향이 이렇게 실제 방향과 겉보기 방향에 어느 정도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광행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광행차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어떤 사진을 준비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연인이 커플이라는 거, 그렇지? 커플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또 중요한 공통점은 같이 이렇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이나 어떤 겉옷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커플들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같이 우산이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경우에는 조인성이 나온 거는 이 클래식이지, 영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강동원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성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동원과 조인성이 이 우산과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우산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산을 똑바로 들고 서 있어야지 비를 맞지 않겠죠.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우산을 쓴 채로 이렇게 달려가게 돼요. 이렇게 달려가게 됐을 때는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산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야지 비가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드시 쓴 채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비를 이렇게 다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지해 있을 때는 비가 반드시 내리다가 이렇게 뛰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구름이 옆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달려가게 되면은 앞쪽에 떨어지는 비를 이 사람이 달려가서 얼굴에 맞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앞쪽으로 기울어줘야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비가 사선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산을 앞쪽으로 기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공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 별이 있는 자리에 망원경을 갖다 대야지 별빛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별을 관측을 하려면 망원경을 앞쪽으로 조금 기울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망원경이 이렇게 반드시 세우게 되면은 이 별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망원경으로 들어가는 별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약간 기울여 줘야지 이 별빛이 이 망원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별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게 위해서 우산을 기울여 주는 것처럼 별빛이 쏟아질 때 별빛을 망원경에 담기 위해서 망원경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별빛이 쏟아지는데 지구가 공전해서 앞쪽 별빛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망원경을 그 각도만큼을 기울여줘야지 우리가 별빛을 망원경에 그대로 담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별빛의 실제 방향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져야 별빛이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는 광행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빛의 실제 방향과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는 별빛의 겉보기 방향의 각도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광행차라고 합니다. 그 광행차가 발생한 이유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은 실제 별이 떠 있는 위치를 향해 망원경을 관측을 해야 우리가 별빛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앞쪽에 쏟아지는 별빛을 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조금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행차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행차는 별까지의 거리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이 망원경을 기울이는 광행차의 각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빨리 뛰어갈수록 우산을 기울이는 정도가 어때요? 더 심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공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망원경을 기울이는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행차는 별까지와 거리와는 관계가 없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광행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광행차까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공전의 증거,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색 편의하고 청색 편의에 대해서 배워봤을 건데, 이것은 빛의 도플러 효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의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측자와 광원 사이에, 광원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물질을 말하겠습니다. 별이나 아니면 여기 그림과 같이 전구가 되겠죠. 이 광원이 이 관측자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관측자와 이 광원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다시 말해서 광원과 빛을 내는 그 원인과 그 관측자 사이의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는 왜 파장이 변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광원이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관측자도 가만히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퍼져나가는 간격이, 이 광원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면은 이 퍼져나가는 광원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원이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광원이 처음에 1의 위치에 있었는데 전구가 2의 위치, 그리고 3의 위치, 그리고 4의 위치로 옮겨감에 따라서 자, 빛을 내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의 위치에서 냈던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의 위치에 있을 때 냈던 빛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빛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1번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번 빛을 내게 되는데, 2번 빛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빛을 내게 되면은 1번 빛, 다시 말해서 1번이 내던 빛에 2번의 광원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반대로 1번이 내는 반대쪽에는 2번이 내는 빛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광명준 선생님이 서 있습니다. 광명준 선생님이 서 있고, 여기 유진표 선생님이 서 있고, 그리고 여기 윤시원 선생님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광명준이 유진표 선생님하고 윤시원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을 던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간격으로 공을 던지게 되면 유진표 쌤이 받는 공의 간격과 윤시원 쌤이 받는 공의 간격이 똑같겠죠. 그런데 이 광명준 쌤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날아가고 있을 때 그 공을 쫓아가지고 두 번째 공을 던지기 때문에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유진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광명준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이 던져진 후에 두 번째 공은 광명준 쌤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 던졌기 때문에 간격이 훨씬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워지는 쪽에는 공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광명준 쌤이 유진표 쌤하고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파장 형태의 떨림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첫 번째 떨림과 그 두 번째 떨림의 빛을 전파를 할 때 빛이 광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빛에 가까워진 채로 두 번째 파동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경우에는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멀어지고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빛을 쏘는 경우에는 가까워지는 쪽은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 그리고 두 번째 빛과 세 번째 빛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장이라는 것은 진동하는데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진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한 번 진동할 때 진행한 거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진동과 두 번째 진동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이 경우는 첫 번째 진동과 두 번째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광원이 관측자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청색 편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청색 쪽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빛이 청색으로 치우쳐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별빛을 쳐다보게 되면은 지구가 이 별빛에 가까워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는 별빛을 바라봤을 때 별빛의 스펙트럼이 청색으로 치우쳐지는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별로부터 멀어지는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멀어지면서 별빛을 바라보게 되면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똑같은 1년을 주기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 별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관측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수업을 다 마쳤고요. 지구의 공전과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 어떤 것들이 있었죠? 태양과 별의 연주운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의 연주운동의 방향과 별의 연주운동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다시 말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별의 연주운동 같은 경우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구의 공전의 증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 공전의 증거는 마지막에 배운 게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고, 두 번째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가 광행차, 그리고 첫 번째가 연주시차였습니다. 연주시차, 광행차, 그리고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지구 공전의 증거였습니다. 전부 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